하루를 이거 버텨야 되나? 예, 버틸 수 있을까? 예. 근데 사실 이거 건강 못해도 너무 제가 멀쩡해서 저희 집에서 공주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주 멀쩡해요. 근데 주위 사람이 절대 스트레스 주면 안 되고 무리하면 안 되고 아주 얌전히 그래서 공주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염증성 장질환의 하나인 베체트병은 입안이나 눈, 피부, 관절, 비뇨 생식기 등의 궤양이 발생하는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전신질환이다. 특히 이러한 증상이 장에 나타날 경우 미희 씨처럼 수술로 염증 부위를 절제했더라도 시간이 지나 다른 부위에 문제가 또 나타날 수 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은 극심한 통증을 안고 살아간다. 그 통증의 원인은 장의 염증 때문이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대장 점막은 매끄럽고 얇아 반짝이며 점막 하층의 혈관들까지도 훤히 들여다보인다. 하지만 베체트병 환자들의 경우 깊고 큰 궤양이 생겨 심하게 부어 솟아오르고 백태가 덮이기도 한다. 크론병의 경우에는 점막이 심하게 부어 마치 장이 자갈밭 같은 모양이 되기도 하고 심할 경우 장끼리 붙어 협착이 나타나기도 한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은 대장 점막이 붓고 빨갛게 충혈되며 표면이 거칠고 점액이나 고름 같은 분비물이 나오기도 한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은 염증으로 인해 배를 쥐어짜는 복통과 함께 적게는 하루 3-4번, 많게는 수십 차례 반복되는 설사와 출혈에 시달리게 된다. 세 가지 병이 병에 따라서 조금씩 증상이 다릅니다. 궤양성 대장염인 경우에는 주로 출혈과 설사, 그래서 이제 주로 좀 표현이 속되지만 피똥을 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가끔 배가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크론병인 경우에는 3대 증상이 설사, 복통, 그리고 체중이 줄어드는 증상이 있습니다. 베체트 장염은 주로 배가 아픈 것이 거의 유일한 증상이라 할 수 있고 간혹은 출혈이나 설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화기 내과와 외과 의료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수술을 앞둔 환자에 대해서 컨퍼런스가 이루어졌다. 주치의인 소화기 내과 김원호 교수와 집도를 맡게 될 외과 백승혁 교수 사이에 의견이 오갔다. 듀오데놈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레터는 어떨까? 환자는 염증성 장질환 중 크론병을 앓고 있는 20대 여성이다. 소장과 대장이 만나는 회장 부위에 심각한 염증과 함께 비정상적인 누공이 뚫려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 상황. 게다가 CT를 통해 볼 때 염증으로 고름까지 가득 차 있어 빨리 농양을 제거해야 한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경우 이 환자처럼 장내 염증이 발전되면서 누공이나 농양, 천공 같은 합병증을 동반한다. 누공이란 특정 장기로부터 다른 장기로 비정상적인 구멍이 뚫리는 것을 말한다. 장과 피부 사이, 장과 방광 사이, 장과 질 사이로 비정상적인 길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농양은 장의 염증이 심해지면서 고름이 고이는 것으로 누공에 따라 생기는데 심각한 통증을 불러온다. 천공은 염증으로 인해 장이 갑작스럽게 터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복막염이 동반되어 응급수술이 필요하다. 아침 7시, 김원호 교수의 이른 회진이 시작됐다. 처음 찾은 곳은 컨퍼런스의 주인공인 지민 씨의 병실. 통증을 참아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잔 데다가 수술을 앞두고 있어 환자는 예민하다. 환자들의 심리 상태까지 꿰뚫고 있는 김원호 교수는 최대한 편안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소장과 소장들이 이렇게 들러붙어서 장과 장 사이에 구멍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소세지가 이렇게 길게 있으면 탁 자르시는데 농양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 전 먼저 고름을 빼내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두 부위를 수술장을 해야 될 수 있고. 그건 외과 선생님 거기도 와서 봐달라고 밤에 연락을 했지. 대개는 나보다 나이가 젊기 때문에 내가 시키면 잘 들어. 그래요. 김 교수의 따뜻한 한마디, 환자에겐 큰 위안이 된다. 그날 오후, 지민 씨는 고름을 빼내는 시술을 받게 됐다. 김원호 교수는 불안해하는 환자를 위해 시술 과정을 설명하며 환자를 안심시켰다. 배 속에 농양, 고름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초음파를 보면서 바늘을 집어넣고 그 바늘을 따라서 플라스틱 가느다란 바늘 넣어서 안에 있는 고름이 밖으로 배농되도록 하는 시술인데요. 그렇게 해놓으면 농양이 일단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런 다음에 수술을 하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부담이 적게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시술이 시작됐다. 초음파를 보며 농양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바늘을 넣고 그 속에 얇은 카테터관을 넣어 농양이 배출될 길을 만든다. 왜냐하면요, 이런 병을 보는 선생이 관을 따라 녹색의 뿌연 농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자칫 바늘이 혈관을 건드리거나 농양이 복강으로 퍼질 경우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답해도 돼, 목소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김원호 교수. 찌를 때 압박 소리 날 정도로 엄살이 좀 있는데 크론병 환자들의 경우 이렇게 치료를 해도 농양이나 염증이 재발되는 경우가 많다. 크론병은 병이 생기는 위치도 다르고 병이 표현되는 형식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황에 따른 수술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번 수술한 분들이 꽤 많은 분들이 재발을 하고 그중에 상당 부분은 재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수술이냐, 두 번째 수술이냐, 세 번째 수술이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또 다 다양하게 다릅니다. 다음 날 아침